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진단서상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을 때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당연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 외부의 어떤 요인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고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망을 할 수 있는 연세가 됐을 때는 자연사로 사망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기존에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 예전에 암 수술한 병력이 있다든지 또는 고혈압, 기타 혈관, 뇌혈관의 질환이 있었다든지 다른 부위에 수술을 한 병력이 있다든지 이처럼 과거에 지병을 앓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약을 투여하고 있었다든지 수술한 병력이 있다든지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교통사고 사망이 되면은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병사로 그냥 기재를 해서 사건을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사로 처리했을 때 어떤 문제 생기냐가 문제겠죠. 자, 우선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문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볼까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하다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진단서 보니까 외인사가 아닌 병사가 됐단 말입니다. 경찰이 이제 사망 신고를 하는데 이게 병사로 돼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분이 연세가 또 많으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병사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불기소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단상에도 병사로 돼 있고 경찰에서도 이것은 병사이기 때문에 그냥 기소를 할 수 없다고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병사가 아닌 외인사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고소장을 통해서 이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장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민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병사로 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라고 그냥 해서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망진단서에 이게 병사로 돼 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거기다가 과거에 어떤 질병이 있다. 기저질환이 있다 하면은 교통사고 외인사 처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 전문하는 변호사 사무실 일단 찾아가셔야 됩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신체 감정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가지고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기관에서 모든 기록을 분석해서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따지돼서 그것이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사망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하려면 그 해신을 통해서 정적으로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판결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때문에 이런 병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령자 사망 사건인 경우에 있어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 교통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서 재반 기록을 분석하고 소송에 충분히 승소했다 싶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령자 사건에 있어서 사망진단상에 병사로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팁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